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백제 의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제 의정은 무왕의 마다로 태어나 무왕 33년 서기 632년 타자로 격방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부여용이 615년에 태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정은 적어도 59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641년 무왕이 죽자 즉위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이 즉위할 당시 나이는 적어도 40대 중반이 넘는 완숙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642년 왕이 어머니가 죽자 아우 왕자의 자식인 고기를 비롯해 어머니의 자매의 딸 사명과 내자병 김희 등 40명을 섬으로 처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큰 난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였으므로 정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최근 발견된 미륵사지 사리봉황 김명문에서는 무왕 40년 당시 백제 황후가 사택시임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정의 친모와 태자임명 사택시와의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 초기 정명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친고구려 정책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의정이 친고구려 정책을 추진한 것은 중국 대륙에서 통일지역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중국은 주변을 돌아갈 겨를이 없었으나 통일 왕조의 수당 이웃 나라의 복속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나라는 수당이 복속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노선을 견제하느냐 하는 선택에 직면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이에 반발하여 수와 전쟁을 하였고 당이 들어서자 하춘을 전원 등 국민을 타결하였습니다. 여전히 당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이런 식의 집권은 의정은 당의 팽창주의가 한반도의 평화에 예비되고 고구려가 백제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친고구려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고구려 또한 백제의 대외 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대단 강경 파인 명예설문이 집권하였습니다. 의정이 노린 또 다른 측면은 두 나라 고구려 백제가 화해함으로써 신라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대륙의 예풍을 막아낸과 동시에 경쟁국인 신라를 고립시킴으로써 의령 고지를 점령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의정은 640년 7월 신익군사를 건드리고 신라의 40년상을 뺏어왔습니다. 8월에는 신라의 수도인 견주로 가는 요충지인 대해성을 공략시킴으로써 신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라는 이를 돌파하고자 고구려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당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였습니다. 백제 또한 고구려에 연합해 신라의 강황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진국 통일을 이어가였습니다. 645년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당에 협조하자 백제는 이를 틈을 타서 신라의 칠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신리 정책을 취한 의정왕 때 대외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7년 신라에서 김전추, 김유신 연합세력이 비강과 염정을 제압하고 집권하면서 신당 정책을 수립한 것도 신라의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열대에서도 640년 전행에 있었던 수화실족을 주설하고 신흥은 신정체제를 강화한 타이가 개신이 발생했습니다. 이학은 당의 팽창주의에서 주변 나라가 소용돌이를 치는 가운데 의정은 신라를 공주로 몰아넣는 실리 정책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은 유교를 통해 집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대라는 이름을 자체가 유교적이고 색채가 짙으며 성충, 의직, 윤충 등 신하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집권 초기에 주군을 순모하거나 제수를 사면한 것도 일기에서 말하는 왕도 정치와 통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친정 제재를 거부하면서 이거적 정치를 지향하며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계획을 통해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신라의 전쟁에 우위를 점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은 645년과 647년 연이어 고구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백제를 처단하여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라인을 공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51년 당은 백제에게 신라와 싸우지 말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응벌 대가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655년 고구려 말과과 함께 신라 북쪽의 30년 상을 따랐습니다. 당의 경고에다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의장이 당연히 고구려 편에 섰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 백제가 대규모 서졌다는 야마토 정부에 보는 사실도 세 나라의 협력 관계를 말해준 것입니다. 공가를 끝에서 655년 시절부터 백제의 멸망에 관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를 공격하기 직전에 붉은 말이 북악의 오암사로 들어가고 오면서 그 땅을 돌다가 며칠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암사는 전쟁에서 희생된 어른들이 불교의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시원 사찰로 하필 모여서 전쟁과 관련된 말이 표는 것은 범상치 않은 징조였습니다. 656년 성충이 전쟁을 예언하며 기부포와 탄연을 방류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실제 655년 기점을 의정왕 정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정치 일선에 나선 인물이 군대 부인인 왕비입니다. 왕비 등장을 의정 집권 초기 소외됐던 왕족들의 권력 장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목하여 지배층의 분열 혹은 공적 권력의 예상장이 없었던 것은 백제의 멸망의 원인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태자가 부예응과 부여호는 변기된 것에 주목하여 태자 교체와 관련된 정치 변동을 보기도 합니다. 신라는 김춘추의 집권 후 당의 의제관 도입과 여러 해 사용된 적극적인 친단 정치를 추진해 당이 신라 정책으로 기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55년 백제가 당의 통첩을 무시하자 백제를 먼저 정말론적으로 세례한 것입니다. 당의 백제 정말은 이미 659년의 준비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659년부터 삼국사기 백제 봉기가 백제 멸망 권력 개설을 일관한 것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당이 659년 타결된 일본 사신 사카이 변홍 무라치 아사키를 업무한 것도 이미 당에서 전쟁을 전개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 과정을 거쳐 660년 당의 소정방이 이끈 13만 대군이 화기를 흥당하여 기별을 포에 상륙하였습니다. 개국의 우천기를 써드는 김유신이 이끈 5만 신라군을 항해한 머리서 저지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나라의 군대가 합류하여 7월 사비상을 포위하였습니다. 의정은 7월 경건 옹진성으로 도망하여 제기를 몰았으나 둘째 아들 부여태와 손자 부여민서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비성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정은 태자민 옹진 동령의 군대를 받으러 항도하면서 백제를 멸망하였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예식진 노지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일그러지자 옹진망령 예식이 의장을 사로잡아 통과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의자왕 정벌이 붕괴는 전쟁의 세계교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관계로 지방 세력이 온전하게 백제 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8월 의자왕은 다당 연합군 층과
권력적인 항목식으로 치렀습니다. 이후 9월 저자 부여호 왕자 부여때 부여연이 및 대신 장사 88명, 백성 12,800명, 수정광의 당나라 끌려갔습니다. 660년 백자가 몇명 당시 우자원 60대 중반이 넘는 상당히 유려한 나이였습니다. 그해 11월 낙양에 도착하여 당 고종을 만나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친 여정과 나라를 뺏겼던 함안강에 사로잡혀 나머지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인 부영영은 묵린 도둑에 대한 제기를 도모했지만 백제의 도를 신라에게 상실하여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년의 짐승의 명인 부의 태비 누지명이 발견돼 의자왕의 후손들 중에서 백제 일명의 명령을 위해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시기에 당태정은 사방용 전문표를 보내 체포하여 중국 대방문왕 백제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병렬 쫓아 당 고종은 금자 강릉 대부 위경으로 추정하고 백제 신하들이 장사 지내도록 승낙하였습니다. 당 고종은 소설을 내려 선호와 진숙부의 무덤 옆에 의장의 시신을 묻고 비석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의장의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행당에 붙어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며 사평시 성충이 말렸습니다. 왕의 노하에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충은 옥에서 단식을 하다가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왕의 그를 올려 말하였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행세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는 반드시 지혜를 잘 선택해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군사를 보존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너는 침현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물고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혼자는 곳에 의가야 방어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런 명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군인 장군 권료 사망 직전까지 백제의 의자왕을 걱정하다 죽은 충신이었습니다. 성충이라고도 한 일본 등시 가전에서는 선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자왕시대 백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최고의 지략가이며 조선 상고사에 따르면 대상을 함락시킨 명장 민중과 형제라고 합니다. 교령이 백제의 당시 최고 관성이었던 자평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의장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몹시 유명한 성충을 증명하여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656년 3월 의장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여 정산을 위하였습니다. 사적의 학력에 빠지고 적극적으로 말랐지만 학량에 빠지자 성충이 적극적으로 알았지만 이에 의장이 끝내 성충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의장에게 청을 자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성충은 단식하다가 끝내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사망 직전 자신의 표 의장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렸습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며 신이 항상 행세의 변화를 감찰하는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상계에서 적을 맞아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너는 진면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 기벌포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힘내는 곳에 의하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은 이 말조차 듣지 않았고 또 다른 충신 홍수도 옥중에서 비싼 간언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의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당 연합군에 쳐들어왔을 때 험한 지형에서 방어하는 대신 법관에서 먹으려다가 끝내 참패하였습니다. 의장은 뒤늦게 성총 말을 듣지 않아 이게 된 것이 후회스럽다가 탄식하였습니다. 이미 보스를 진행한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사 등시 가전에 나온 평가를 보다는 신라인 김수희씨
백제는 성충, 고구려는 연기성, 당나라는 유진과 더불어 당대의 중골로서 이름을 진명시켰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당대의 백제를 대표하는 명시를 평가받았습니다. 유럽 부족으로 묻혀서 그 위치 당대의 역계를 견디는 이상을 가지고 있던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 밀접 뛰어나서 단문제 신체의 조선 상고에서가 그의 비범 행적이 서술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국에서 선물로 음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열어보는데 적장이 갑자기 선물을 보내는 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뒤 다 불타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선물이 또 오자 또 속을 쪄안하며 불속에 집어던지고 가자 이번에는 가장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폭발물인 묘한과 염초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 오자 이번에는 톱으로 캐게 했는데 그러자 그 안에서 사람이 부름소리와 함께 빗자국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전체는 칼을 진 체계로 톱질로 인해 허리가 끊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인을 못 모르고 열었다는 성충은 그놈이 의의 개정을 당하고 넘었을 일입니다. 성충은 백제의 왕적인 부의시로 윤칙의 그 동생이라고 합니다. 영계의 성원에게 편지를 보내 설득시켜 김청주를 만세하게 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임자의 참소를 받아 의정왕에게 박탈당해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기벌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작전이 맞았던 셈입니다. 백제 최후의 활약한 신하제가 마지막 충신한 모습을 보이고 죽었습니다. 당대를 그린 작품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성충이 등장합니다. 백제의 원앙이 맞는 신라의 김청춘의 백제의 원앙이 맞는 인물입니다. 머지않아 그자는 당나라의 세력을 옳고 우리 백제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백제는 입주로는 탄양과 바닷길로는 백강의 기벌표를 지키면 능히 한 사람이 1만이 대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고구려 동맹을 재삼확인하며 국권이 하시고 탄행과 기벌표를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만이 900년 대백제의 사직을 온전하게 보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충이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하였다. 당시 성군이 길을 찾아 주시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였다. 660년 의정 20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치려하므로 왕의 자평오지 달성 3년 너의 신하를 모아 전쟁에 대비하라고 회의를 받았다. 운명이 말하라 결정 짓지 마였다. 왕은 사람 보내 금색의 의견을 받았다. 그런 당정 소수가 많고 군대에 엄하고 타고나 신라와 공모의 앞뒤로 서로 황하는 세를 이루고 있으니 만일 얼굴을 덮단에 죄를 짓고 싸우는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백강 기벌표 탄영권은 탄영 우리나라의 유세형을 빠르게 용사를 가여 보내치기 하여 당나라 군대는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니로 하여금 탄영에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장께서는 국회의 성문을 닫아 지키고 있으면 적군의 행시 떨어지고 사적들이 필요할 때를 기다려 이를 지키게 한다면 반드시 적당 무죄일 것입니다. 대신에 이를 믿지 않고 공수는 어떤 귀한 것에서 임금을 엄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말을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당정은 백강에 들어와 흐름에 따라 배를 정리할 수 없게 하고 신라는 탄에 올라서 좁은 길을 따라 말을 정리할 수 없게 한다면 이때 군사를 놓아치면 마치 해상 속에는 닭을 죽이고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 같다고 하니 왕이 그럴싸하게 얘기했다. 이때 당군이 이미 백광을 지나서 침공하고 신랑 탄을 넘어 공개하고 있다는 있었다. 의장은 어쩔 뻔을 말았다. 이래야 개백이 거기를 5,000km 되는 항상 벌어서 결국
폐하였다. 백광에서는 수군이 폐하여 백제를 멸망하고 만다. 이상 의장하게 몇 년 동안은 신라로 공격하여 많이 성공을 하였으나 결국 말년에 정사에 등한시하여 결국 성충, 흥수의 말을 듣지 않아 백제가 망했습니다. 이상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